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아내를 100% 믿으시나요?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다닐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한다. 그것도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악기를 배우고 있다. 아들은 음악 말고는 다른 과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음악에는 소질이 있었다. 그리고 끈기가 있다. 그 악기를 접하게 해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가 둘이라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는데 큰아이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참 힘들다. 음대에 가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형편에 음악을 시키는 건 너무 무리인 듯 싶었다. 하지만 조금만 고생한다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았다. 아내는 내가 돈 벌어올게. 걱정 마.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시위하는 아들을 보기 힘들었는지 아내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섰다. 결혼하고 일한 적 없이 아이들만 키워온 아내였다. 경력이 단절되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밖에 나가서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그냥 아이들 건사 잘하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일하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큰아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해주고 싶다는데 도저히 말릴 재간이 없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날일 구했어. 아는 언니가 가게를 하는데 쉬운 일이야.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가 회사에 간 사이에 몇 시간 일하고 집에 와 있었다. 아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었다. 아내는 일을 다닌 후 많이 밝아진 것 같았다. 얼마를 버는지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 내가 퇴근했을 때는 아내가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하는 가게야? 응, 노래방이야. 카운터 보나 봐. 응, 맞아. 일이 단순해. 아내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꽤 늦게 알았다. 아내가 낮에 일한다고 하니 그저 단순한 일을 하나보다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내게 잘못이 있었다. 동네 아는 언니가 하는 가게에 나간다고 하길래 그저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라고 생각하고 짧게 일하는 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노래방에 나간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노래방이라는 곳이 술 취한 손님들도 오는 곳이고 도우미도 출입하는 곳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하는 건 어때? 좀 거칠거나 이상한 손님은 없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바라보길래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아내가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지킨다는데 내가 너무 촉을 세우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어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 아내는 흔쾌히 노래방에 가자고 했고 동네 언니라는 사장님과 인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장님은 보너스 시간을 꽤 많이 챙겨줬다. 노래방은 평범했다. 주말 저녁이니 손님이 많은 편이었고 단체 손님도 간혹 보였다. 일부러 아내가 일하는 노래방에 찾아간 것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는 것 같기도 했지만 아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파악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어느 날 아내는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노래방에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 아내를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낮에 카운터만 본다면서 왜 저녁에 나가? 언니가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일을 못 보겠대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아내의 설레는 눈빛을 볼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많이 늦어? 랑네는 내가 재울까 하고 묻자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애들 뒤치다꺼리 한 게 몇 년이야? 나 일하고 올게 신나게 준비하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가 일하는 노래방에 가보기로 작정했다. 아이들에게 잠시 TV 보고 있으라고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동네 슈퍼에 갔다 오겠다고 둘러댄 뒤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아내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갔다. 전에 아이들과 방문했으니 사장님을 만나면 인사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가 왜 왔냐고 하면 간식 갖다 주려고 왔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분명 노래방이 바쁘다고 호출돼서 나갔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청소를 하고 있나? 혹시 아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기다렸다. 그런데 노래방의 손님은 몇 팀 없었다. 그런데 한 방에서 요란하게 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창으로 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조명들이 룸 안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고 TV 화면이 어두운 방의 모습을 살짝 비춰주었다. 슬프게도 내 불길한 생각이 맞았다. 그곳에 내 아내가 있었다. 집에서 입고 나간 평범한 옷차림이 아닌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앉아 손님이 부르는 노래의 탬버린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손님은 바로 같은 부서 직원인 김대리였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김대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퇴근길에 동행하는 일이 많았다. 김대리는 노래를 제법 잘해서 인기가 많았다. 성격도 워낙 밝고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신혼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동네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놀다니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내는 카운터를 보고 손님이 나간 뒤 잠시 환기하고 룸 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손님 옆에 앉아 있는 걸까?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 광경에 룸 안에 누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봤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었다. 김대리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흥을 돋우고 있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지인들이 아니라면 아내는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가끔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상황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김대리가 발라드를 부르니 아내와 가볍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아내는 저런 부류의 성격이 아니다. 매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 더군다나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이성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집에서 입고 나간 옷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원피스를 입고 탬버린을 흔들고 있으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켜보다가
김대리와 동행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와 입구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전에 봤던 사장이 아닌 낯선 사람이 카운터에서 나에게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나는 네, 그런데 저 방에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요. 제 방에 불러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 아, 저 친구는 초보인데 오늘따라 저 친구를 원하는 사람이 많네요. 저 친구는 낮에 활동해요. 제가 사장님과 즐겁게 놀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노래방에서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손에 든 과자 봉지를 움켜쥔 채 거리를 활보했다. 아내는 평범하게 노래방 카운터를 봐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에 1차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낮에도 노래방 도우미와 놀아나는 인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 2차로 충격 먹었다. 눈에 보이는 호프집에 들어가 진탕수를 먹었다. 내가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새벽 1시쯤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편안히 자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안심되기도 했고 아내의 뻔뻔한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애들은 어쩌고 나갔어. 당신이 나갔을 때 정전이 되거나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잔소리로 나를 깨우는 아내의 목소리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 일하지 마. 왜 괜히 시비야? 낮에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다 하고 애들 챙기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싫어. 다른 일 찾아봐. 내가 벌어야 우리 호선이 음악 공부 계속할 수 있잖아. 내가 투잡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일하지 마. 왜 잘 다니고 있는 알바 자리를 관두라고 하는 거야? 저녁에도 나가니까. 그렇지. 아내는 나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호선이는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했다. 막내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김대리와 점심을 먹자고 했다. 자연스럽게 어제 뭐 했어? 저요? 친구랑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놀았어요. 김대리는 노래도 잘하는데 친구랑 둘이 놀지 왜 도우미를 불렀어? 옆에서 흥 돋우는 사람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어제 몇 시간이나 놀았어? 아, 노래 2시간 부르고 바로 집에 왔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해요. 과장님 솔직한 성격인 김대리 말을 믿고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 내가 출근한 사이에 일을 한다는 아내는 아이의 레슨비를 책임지고 있으니 큰 소리 치고 있다. 노래방에 찾아가서 내 아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싶다. 아이의 교육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두고 볼 수 있을까? 아내와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척 신경 쓰인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잔뜩 해놓고 기분 좋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그동안 일 잘해줬다고 보너스 받았어. 신나서 마트 갔는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 우리 집 가장이 잘 먹고 건강해야 우리가 살지 하는데 비루하게도 그 음식이 무척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 후손이 음악 공부시키려면 내가 모르는 체해야 하나? 아내가 하는 일을 깊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질 뿐이니 하늘에서 1등짜리 로또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